네,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 승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판 직감 시간이죠. 먼저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용태입니다. 네, 그리고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도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민주당 박성민입니다. 예, 이제 2부에서 딱 모시고 7시 시작하면 뭔가 부족한 느낌이 항상 들어가지고 자, 오늘은 박성민 전 최고께서 겨울방학을 하셔가지고 겨울방학 특집으로. 예, 그래서 좀 일찍 이렇게 모셨습니다. 자, 일찍 끝나는 시간은 같은 거죠. 아, 그렇습니다. 끝나는 시간 같습니다. 꽤 긴 시간 얘기예요. 예, 자 일단 첫 번째 이슈는 자 민주당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호남행을 택한 이재명 대표. 자 28일 이후라도 검찰 소환에 응하게 될까? 자, 첫 번째 주제가 될 텐데 오늘 1시간 전에 입장 발표가 나오긴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어떤 부분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이제 박성민 전 최고위원 해주시죠. 아니 뭐 원래도 안 가실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왜냐하면 28일에 기존에 잡혀있던 일정이 있고 지금 뭐 민생 투어라는 게 단순히 한 지역만 일시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전국 순회 형식의 일정이기 때문에 이미 다 예정을 해놓고 이런 거는 실무자들이 준비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정된 일정을 아마 바꾸긴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일방적으로 팩스를 통보했다. 이 부분에서도 상당한 불쾌감을 좀 드러내고 계시죠. 검찰에서.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 입장에서 그리고 특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일정 조율을 좀 하자라는 형식으로 좀 이른바 기싸움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합니다. 예, 김용태 전 최고. 검찰 소환에 응하는 것이 응당 상식이라고 저는 생각돼요.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 때문인지 뭐 덕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국민의 지금 법률 상식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제3자 뇌물죄의 핵심은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을 이제 입증해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을 잘 모르고 현재 드러난 어떤 정황만 가지고 합리적 의심을 할 뿐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드러난 정황에 따르면 그 성남시가 당시에 두산과 업무 협약을 맺고 그 이전과 이후 용도 변경이 있고 난 이후에 굉장히 많은 후원금이 이제 증가했다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 정황이 있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많이 의심하고 계시니까 야당 대표라면 응당 검찰 소환에 응해서 여기에 대해서 떳떳하게 조사를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이재명 대표 이 건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그러니까 대면 조사를 한 적은 없잖아요. 과거에 경찰 조사에서도 서면 조사로 계속 응하셨고 이 제3자 뇌물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것을 서면 조사로만 어떤 수사를 끝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요. 직접 가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좀 해명하실 건 해명하고 검찰은 입증할 건 입증하고 좀 그런 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시기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 28일은 아닐 것 같고 1월 22일 설 전에 신년 기자회견 하신다는 지금 검토 중이죠. 예, 검토 중이죠. 네. 그럼 그 사이가 될까요? 신년 기자회견 전후로? 일단은 그게 지금 아까 대표도 말씀을 하셨지만 변호인이 이제 조율하지 않겠습니까? 검찰 측하고. 그럼 뭐 검찰이 또 얘기하는 날짜가 있을 거고 일단 28일은 뭐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날짜 조율해서 될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번 수사 이번에 이 성남 FC 거, 성남 시민구단 건을 이렇게 좀 전에 말씀을 김조율까지 하셨으니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검찰이 이제 경찰이 무혐의를 한 3년간 조사하다 무혐의를 냈었어요. 했는데 그걸 다시 재수사하면서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 그때 방향은 그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게 후원금이라는 건 정확치는 않고요. 광고비로 봐야 됩니다. 이거는 성남 시민구단에 각 기업들이 광고 계약을 맺죠. 그건 성남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닌 거예요. 성남 FC하고 기업들이 광고를 맺었어요. 그리고 그 선수들은 지금도 뭐 찾아보면 나옵니다만 그 영상들이 옷에 이제 두산 건설도 붙이고 그다음에 광고판에 뭐 네이버도 뜨고 차병원도 뜨고 광고 효과를 톡톡히 본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전국에 한 11개 시도 구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하나만 예를 든다면 강원 FC 같은 경우 올 8월까지 241억을 썼어요. 광고비로? 광고 후원금으로. 근데 그 중에 241억을 운영비로 썼습니다. 운영비로 썼는데 그 중에 절반에 해당되는 121억 원. 이게 광고와 후원금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구단도 비슷합니다. 50% 정도를 쓰거든요. 그거는 국민 혈세로 시도민 혈세로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재수사를 들어갔을 때는 그러면은 이른바 이 대표 주변 분들이 이 후원금 뭐 광고비죠. 광고비를 받아가지고 개인적으로 뭐 착복을 했거나 이 돈의 흐름을 보겠다고 본 거예요. 근데 그게 전혀 나온 게 없거든요. 없는 거죠. 그런 적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이제 제3자 뇌물죄를 이렇게 의율을 한 건데 그랬 따지면은 일부 이제 법조인들 많은 법조인들이 그 우려하는 게 전국 11개 시도
구단들이 있는데 거기 지자체장들도 잠재적으로 제3자 뇌물 수수 혐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입장이 이제 우려스럽다. 김의겸 의원이 또 말했던 그 입장이기도 한데 어떻게 반박하시죠? 김의겸 의원이 얘기했다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렇게 네. 수사하게 되면 모든 지자체장들도 같은 혐의를 받게 될 것이다. 저희 뭐 이제 회의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거는 제가 또 공부해온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종혁 그거는 이제 비대위원.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예. 그걸 이번에 본인의 페이스북에만 올린 게 아니라 사실은 지난번에 비대위가 그 현장 비대위를 했을 때 대구 쪽에 내려갔을 때 점심을 같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 한 달쯤 됐죠. 그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나도 그 법조인 출신이고 이재명 지사도 법조인 출신인데 왜 이렇게 일처리를 했냐. 그러니까 분명히 제3자 뇌물죄가 있다. 이게 잘못하면 제3자 뇌물죄로 걸리기 때문에 나는 이게 후원금을 받을 때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가가 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다 차단을 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반드시 제3자 뇌물죄로 걸린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농담 삼아서 내가 더 검사를 해봐서 내가 더 잘 알아서 그런 모양이야라고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하시던데 예. 사실은 뭐 그런 법리적인 거는 그거는 가서 따지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사실 비전문가들이 앉아서 이게 뭐 이렇게 됐어요 저렇게 했어요라고 얘기를 해봐야 별 소용이 없고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이재명 대표와 그 이제 그 최측근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혼란스럽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당장 반응이 검사들 명단 공개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반박이. 그러면서 너희들 가만 안 둬라는 식으로 막 치고 나가고 또 언론 보도에는 안 나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또 갑자기 나가겠다. 당당히 나가겠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얼마나 지금 이게 정리가 안 되고 혼란스러운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호남에 내려가고 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보면 응원군을 모집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당장 그 민주당을 구성하고 있는 건 이재명 대표의 친명계가 있고 그다음에 친문이 있고 그다음에 호남을 중심으로 한 그 정통 민주당 쪽 과거에 구민주당이 있을 텐데 광주를 내려가는 건 아마 이 호남에 대한 구애일 것이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거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묘소를 참배하는 것들은 그 진영에 대한 또 이렇게 구애일 것이고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세력을 다 하나로 묶어서 방탄을 좀 하겠다라는 생각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요 부분은 박선민 전 최고가 아니 근데 저는 뭐 방탄 얘기하셨는데 그거 앞서서요. 저는 뭐 28일 검찰 소환 조사에는 응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예. 그래도 저는 앞으로 검찰 소환 조사가 분명 한 번 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일정을 조율을 하든 뭐 그런 일들이 또 한 번 반복이 될 텐데 저는 이때를 생각하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살신성인하는 자세로 좀 정면 돌파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출두도 조사에 직접. 응하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 대한 비판 중에 하나는 리더십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저도 그 고민을 당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예. 검찰의 수사가 무리하고 사실 이 성남 FC 건 같은 경우는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토론했듯이 무리한 수사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한 정황이 있어 보여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건일수록 좀 더 당당하게 응할 필요가 있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신년 기자회견을 고민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저는 하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 사안을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응하겠다. 하지만 동시에 검찰 역시도 수사에 대한 정치적 비판 그리고 책임 반드시 져야 된다. 이 메시지를 선명하게 하는 거. 그리고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말 여러 가지 의혹뿐만 아니라 본인의 정치적인 비전까지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할 수 있어야 전 리더로서 리더십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 무엇이든지 기자회견이든지 소환 조사든지 피한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저는 정면으로 돌파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정면에 돌파하면 직접 그 포토라인까지 설 수 있는 그런 강수까지 둬야 저는 된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대선 후보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 예. 정치를 해오신 것을 보면 사실 굉장히 풍파가 많았어요. 예. 근데 그것을 다 뚫으면서 올라오셨단 말이에요. 예. 어떨 때는 비가 내리면 비를 맞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면서 올라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런 이재명 대표의 아이덴티티 이런 부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 이런 이야기도 대선 때 하셨던 만큼 저는 이재명
이재명의 색깔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자, 한판승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거의 시간이 돼서. 자, 2부에서는 민주당이 또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사 16명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해서 논란인데요. 이 관련 논란을 2부에서 중점적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CBS 라디오 박정우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판직감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말씀드린 대로 자 계속해서 얘기를 해보죠. 민주당의 검찰 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 16명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해서 논란입니다. 이 그래픽 이미지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한동훈 장관은 관련해서 좌표 찍기다, 조리돌림에 빗대면서 이 법치주의 훼손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김종혁 비대위원부터 말씀 주시면. 좌표 찍기 맞습니까? 좌표 찍기죠 뭐. 좌표 찍기? 예, 그 왜 공개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의아한 게 그 누구든지 검찰 수사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어요. 예. 근데 만약에 명백하게 내가 수사를 받았는데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잘못됐다. 검찰이 이거 이렇게 불공정하게 했다면 그걸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죠. 근데 지금 그 사안은 뭐냐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는 모든 검사들에 대해서 그 검사들을 그 공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공개를 왜 하죠? 공개를 할 이유가 뭐예요? 그거 어디 물론 그 민주당이 얘기한 대로 가서 찾아보면 다 나와요. 공개된 사람들이고 검사들은 뭐 신분이 기자들과 마찬가지여서 예. 신분을 숨길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뭐를 잘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라고 공개하는 게 아니라 단지 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쭉 공개를 한다는 게 그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지를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지금 민주당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에게 양념 폭탄이 쏟아지는 게 한두 번의 전통이 아니잖아요. 양념 폭탄? 양념 폭탄 댓글. 아,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지난번에 뭐 금태섭 의원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그 댓글 폭탄이 오는데 마치 소나기가 쏟아지듯이 다다다다다닥 하면서 카톡 하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1시간쯤 하다가 이게 배터리가 다 끊어져서 그냥 전화가 탁 끊어져 버린대요. 그럴 정도로 공격을 많이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건 뭐 이상민 의원이라든가 쉽게 얘기하면 그 지도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댓글 공격이 이루어지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 검사들에 대해서 거기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친윤 해갖고 무슨 도장 찍듯이 옛날에 무슨 범죄자 수배 범죄자 하듯이 거기다 도장 찍듯이 이렇게 만들어서 사진을 돌리면 아니 저거는 대놓고 저 사람들 공격하라는 신호 아니겠습니까? 자, 한민수 대변인 공격하는 신호입니까? 이게 저기 본인들이 전형적인 내로남불인데요. 예. 한동훈 장관 한번 보십시오. 그 검찰 이제 그 수사 축소하는 법 통과된 뒤로 헌재에다가 권한쟁의 심판을 냅니다. 그때 논란이 뭐냐면 법무부가 이런 걸 기관이기 때문에 낼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있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검사 개개인은 헌법기관이라고 하면서 검사들 실명으로 적어서 냈습니다. 저희는 이재명 대표 관련된 거 특히 우리 민주당 관련된 수사라는 검사들이 저희들은 순수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솔직히 상당히 정치 수사다. 정치 수사고 조작된 보복 수사다. 예, 그렇죠. 정적 제거하고 민주당을 이제 파괴하겠다는 수사인데 이분들이 그 가열차게 하고 있는 부장검사들 정도의 이제 우리 명단을 취합을 해가지고 사실 어디서 수사하고 있는지는 이미 여러 차례 뭐 성명서가 나갔어요. 국민들 알말씀 다 아는데 이거를 표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림 만들어서 당 홍보국에서 예. 우리 당원들이 지휘견에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한 장관 얘기대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다 공개되고 자기들은 실명적으로 다 냈어요. 우리가 뭐 새로운 정보를 캐낸 것도 아니고 무슨 휴대폰 번호를 적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수사하는 부분들이 송경호 지검장도 있고 부장검사 이름 썼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수사하고 있다. 우리 당원들한테 알려준 거예요. 이걸 가지고 지금 조리돌림을 한다? 조리돌림이라는 건요. 예전에 죄를 지은 사람 등에다가 북 달아가지고 북치고 다니면서 모욕 주고 면박 주고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누가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솔직히. 이재명 대표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에요. 재판도 열리지 않고 기소도 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누구 하나 하면은 이른바 피의사실 공표나 그 공무상 기밀 누설 관련된 보도들이 뭐 김용 부원장 한 명 들어가면 한 100여 건 넘씩 나옵니다. 오히려 조리돌림 당하는 누가 그걸 이재명 흘리겠습니까? 대표다. 전임 정부 대통령도 알겠습니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함부로 표현하고 그리고 딱 한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법치주의 훼손 얘기하는데 그럼 딱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정말 도이치모터스 얘기 잘 안 하려고 하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9명이 재판을 받고 9년형 살고 155 벌금 나오는데요.
이미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얘기합니다. 김건희가 전화해가지고 계좌에서 샀다. 8만 준가요? 검사가 얘기했어요. 이 정권의 검사가. 이 정도 되면은 우리 240번 압수수색 했는데 단 한 번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환조사 한 번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출두 요구 한 번이라도 해야죠. 국민들이 이러니까 믿지 못하는 겁니다. 공정하지 않다 수사가 잣대가 달라요.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 혐의 사실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검찰이 아니고요. 유동규 씨입니다. 유동규 씨와 남욱 씨가 밖에 나와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까겠다고 그러고 뭐 거기 반박하면 그러면 나는 다 더 큰 걸 얘기하겠다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왜 검찰에다가 책임을 돌리는지 좀 이해하기 어렵고 그리고 저는 이 검사들 이렇게 막 공개를 하는 게 사실 좀 너무 초라해 보여요.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루저들이 하는 일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좀 뭐 당당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나가서 검사들하고 법률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답게 그리고 대통령 후보에 나왔던 그런 거물 정치인답게 거기서 이러이러한 게 문제가 있다라고 법리 다툼을 하시거나 다 싸우면 되는 거지. 나를 수사하는 사람들을 명단을 거기다가 친윤 검사에서 도장을 찍어갖고 그거를 16명을 하고 나중에 150명 다 하겠다라고 돌리겠다라고 알겠습니다. 하는 거. 저도 한마디. 예, 김영수 검찰 그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민주당과 관련해 가지고 저는 예. 민주당이 지금 자기 부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무슨 부정. 말이냐면 민주당이 그 검수 완박해가지고 경찰 수사권을 독립하려고 굉장히 여러 번 요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번 사건은 경찰이 처음에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인가요? 3년 정도 처음에 수사에다 무혐의 내렸던 것을 경찰이? 다시 보완 지시를 받아서 다시 경찰이 수사했는데 경찰이 새로운 진술 확보하고 이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제3자 뇌물죄에 관련된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것들이 찾아지면서 남부지방청인가요? 경기도 경찰에서 이것을 송치한 겁니다. 근데 왜 갑자기 여기서 검찰의 프레임을 씌우는 거는 저는 민주당이 자기 부정을 하고 검찰 어떤 독재 프레임을 계속 프레임 씌우는 선동 정치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박선민 전 근데 최고도. 검찰의 재수사 요구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래서 다시 시작한 거라고 저는 알고 재수사는 있는데. 수사는 이제 경찰이 했다는 말씀이죠. 아, 그쪽. 아니 근데 뭐 검찰이 다시 수사를 그러니까 지시했죠. 검찰이 다시 지시하고 지시를 이제 했기 때문에 한 수사는 거기 경찰이 때문에 했다는 거죠. 경찰이 뭐 완벽하게 독립되어 있었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근데 저는 그냥 이 일을 보면서 솔직히 뭐 이것이 뭐 좌표찍기다, 조리돌림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 자체가 아예 뭐 세상에 본인의 신분과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뭐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라든지 뭐 법조계 출입하는 기자들을 통해서라든지 뭐 이른바 윤석열 사단 그러니까 대통령과 관련 있는 검사들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 수없이 인적사항과 뭐 출신 고교 학교까지 다 나왔던 바가 있었기 때문에 예. 뭐 이것 자체가 저희가 공개해서는 안 될 사람들을 공개해서 문제가 되는 행위를 했다라고 보기엔 좀 과한 정치적인 공격이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런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저는 좋게는 안 보실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검찰의 지금 수사 행태를 국민들께서 좋게 보실 것이냐?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가 어찌됐든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수사가 아니냐라는 의심을 국민들께서도 하고 계시지만 예. 그 수사가 정당하냐 아니냐와 별개로 민주당 지도부에서 나서서 검찰들을 이렇게 공개하고 뭔가 그것을 사진으로 만들어서 유포하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게 사실 저는 국민들 보셨을 때는 의도가 좀 불순하다라고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부정적 요소는 분명히 있을 네, 것이다. 그래서 저는 괜히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좀 먹잇감을 던져주는 것 같아서 상대 진영에도 그렇고 사실 지금 이러고 나니까 제일 수혜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한동훈 장관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한동훈 장관 또 나와서 멋있는 말 던지고 나갔잖아요. 뭐 공직자들에 대한 뭐 조리돌림 어쩌고 이렇게 하시면서 뭐 되게 이제 거창하게 반박을 하셨는데 사실 검찰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논리적 대응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결국 수혜자는 한동훈이다. 저는 이런 점에서 당의 한동훈 대응이 장관만 키워주고 있는 네, 결과다. 당의 대응이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는 좋겠다. 심정입니다. 네, 평소에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 얘기에 많은 동의를 했었는데 오늘만은 동의를 못하겠습니까? 한동훈 장관을 끼워준다 이건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의 없어 보임이 저희 더 당이 이렇게 드러났다고 다양합니다. 봐요. 왜냐하면 예. 첫째는 이건 이제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 차원에서 예. 외부에 공개한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 지역위를 통해서 홍보국이 그러니까 그 보낸 부분이에요. 거예요. 한동훈 장관이 말한 게 그 네. 개인 문제를 아니, 잠깐 공당이 보십시오. 사당화돼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반박했어요. 뭘 사당화 됩니까? 예. 그 대책위원회에서 그 자료 만들어 가지고 당 홍보국 통해 가지고 지역위원회 당원들 보라고 보낸 게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은 폼나는 거
자기들 뭐 수사했다고 하면은 가로 열고 부장검사 이땡땡 예. 뭐 지검장 누구 땡땡 다 공개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다른 일반 공무원들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유리할 때는 자기 이름 공개하고 이미 다 공개되고 언론에 나온 거 취합해가지고 이런 수사를 하고 있다. 우리가 우리 당원들한테 알린 건데 예. 조리돌림 한다는 거 맞지 않고요. 적어도 당원들에게는 왜 알리신 겁니까? 아니 우리 당을 향해서 이런 당 대표나 예. 아니면 전체 이제 뭐 노무현도 있습니다만은 예. 수사를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네. 이런 분들이 하고 있다. 그리고 뭐 이미 언론에서 얘기했듯이 어느 검사는 어느 부장 검사는 뭐 친윤 검사다, 윤석열 사단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정리를 한 거고요. 적어도 저는 다른 분은 모르겠는데요. 한동훈 장관이 예. 이 관련해가지고 이재명 대표 소환 관련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소상히 설명하면 되지 않겠느냐. 저는 한 장관은 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 장관이 지난 7월에 많은 국회에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회의원들이 도이치모터스 어떻게 되냐 물어보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고 곧 결정 날 거라고 했어요. 예. 근데 5개월 동안 뭘 내놨습니까? 잣대가 다르면요. 모든 수사는 국민들로부터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예, 민주당이 비판 받아가지고 자 이제 이렇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진행돼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과연 정당했는가? 그 김건희 여사 소환부터 해야 된다. 특검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정당했습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공정했습니까? 저는 사실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그게 법 절차에 따라서 제대로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해서 제가 그것을 왈가왈부하기는 좀 입장이 곤란하고요. 그런데 저는 좀 마음이 슬픈 게 검찰 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그 위원장이 뭐 그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시잖아요. 예. 법무부 장관이 자기가 지휘했던 검사들의 이름을 그 얼굴 사진을 거기다 해서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돌리라고 하시는 게 그게 과연 합당한 것일까에 대해서 참으로 가슴이 아파요. 법무부 장관 옛날에 제가 광우병 시위 때 그때 기자 그 사회 담당 부국장이었는데 그 광화문에 그 경찰차가 쫙 서 있었잖아요. 그 시위대 막으려고. 그랬는데 전직 법무부 장관께서 그 경찰차 위에 올라가서 연설을 하시는 걸 봤어요.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법무부 장관은 법 질서를 지켜야 되는 분이잖아요. 아무리 뭐 시위대에 동조하고 그 뜻에 맞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그걸 막는 경찰차 위에 그 올라가서 연설을 하시는지 물론 예. 그때 안 올라가겠다는 거 막 올라가라 해서 올라가긴 했지만 예. 이번도 마찬가지인 게 박범계 장관은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했어도 박범계 장관은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리셨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좀 김은태 가슴이 전 아파요. 최고는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소환부터 해라. 그래야지 이재명 대표의 소환도 응당하게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뭐 김종혁 비대위원 말씀대로 저도 절차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예. 지금 이 시점에서 김건희 여사를 민주당이 꺼내는 것 자체는 저는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이재명 대표의 건은 이재명 대표의 건으로 김건희 여사의 건은 김건희 여사의 건대로 수사기관이 저는 공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예. 여기서 무슨 형평을 얘기하시는데 아니 수사기관이 국민의힘 한 번 수사하고 뭐 민주당 한 번 수사하고 뭐 이런 형평을 봅니까? 그러니까 의혹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응당 수사기관이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만약 민주당의 주장대로 예. 검찰이라든지 이런 수사기관이 김건희 여사의 건을 좀 묵살하려고 그러한 증거들이 실질적인 증거들이 증빙이 된다면 여당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 야당에서는 뭐 물타기로만 저는 주장한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재명 대표 지금 성남 FC 건과 관련해 가지고 예. 과거에 민주당이 이 박근혜 대통령 건하고 굉장히 비슷한 사건이거든요. 그 당시에 삼성이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재단에 약 16억을 주면서 제3자 뇌물죄 할 때는 민주당 그때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때는 뭐 정당하다고 말하면서 검사의 특별검사의 그러한 수사를 되게 응원했으면서 이제 와서 이재명 대표의 건에 대해서는 전 그 사건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방탄으로 지금 나서는 자체가 모순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저는 박선민 전 최고? 아니 이게 근데 김건희 여사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예. 왜냐하면 분명히 지적해야 될 부분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두 열차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한 열차는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측근 그리고 성남 FC 사건도 경찰 차원에서 무혐의 사건 종결이 났던 사건인데 정권 바뀌고 뭐 진술 확보했다 하면서 그게 뭔지 경찰청장 국회 나와서 제대로 대답도 못했으면서 그건 다시 재수사하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러면서 지금 폭주기관차처럼 달리고 있는 한 열차가 있고 김건희 여사는 주변에 그 소위 말하는
공모 관계가 아니냐라고 의심할 만한 사람들 또는 그 주가 조작범의 실형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구속되는 회장, 기소되는 사람들 넘쳐납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우리 제대로 어디 한번 김건희 여사가 수사받는다고 제대로 들어본 적 있는지. 범죄 일환 피해 통정 매매 관련한 건 기록이 돼 있는데 왜 그 소환조차 안 했느냐? 그러니까 한 열차는 폭주기관차처럼 달리는데 한 열차는 시동조차 안 걸고 있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적할 수밖에 없죠. 저는 이 부분은 정당하게 지적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하나만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또 핫한 이슈가 많아요. 대통령이 내일 이제 국무회의에서 연말 특별 사면을 단행합니다. 그 중에서 사면 거부 의사를 밝힌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도 단행할 것이냐, 혹은 이 복권까지 함께 넣어서 또 단행할 것이냐, 이 대통령의 결단 주목되고 있는데요. 자, 대통령의 결단만 나면 특별 사면 김경수 포함될까?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어디부터 해주시? 한민수 대변인부터. 글쎄요. 이번에 저는 이번에 이 사면 논의 자체가 상당히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제 끊었으니까 도이치모슨 그만 얘기하겠습니다만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왜냐하면 아니 왜 하냐고 하기 때문에 혐의가 너무 분명한 게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특검 이렇게 하면 안 할 수가 없지요. 김건희 특검도 계속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수사를 안 하는데 단 한 번이라도 압수수색하고 소환 조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원하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면 문제는 저는 사면에 이제 역대 대통령들 많이 취재하면서 보면은 크게 두 가지 조건 정도가 있습니다. 진짜로 아까 말씀드린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느냐, 그리고 말대로 국민들이 여론이 납득하느냐 하는 건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국민 통합에 도움은 안 됩니까? 지금 뭐 통합 자체가 아니고 이 발표한 뒤에 국민들의 반대 여론도 높고, 반대 여론 높으면 통합에 도움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뭐 김경수 전 지사 얘기하면서 막 비판들을 하던데, 집권 여당에서 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 이명박 대통령은 뇌물과 횡령죄로 17년 형을 받았고 이제 겨우 한 2년 했는데, 굳이 이제 이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나오지 않겠다, 형을 다 살겠다고 하는데도 이제 지금 뭐 내일 보도된 대로 한다면은 이제 사면을 하는 거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을 하면서 야권 인사 이제 김 전 지사를 이른바 구색 맞추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특히 거기에 MB 대통령뿐만 아니고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 이제 많이 관련됐던 전 국정원장 3분, 박근혜 정부 때 계셨던 이병기, 이병호, 남기준 전 국정원장, 맞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 조윤선 전 장관. 뭐 제가 일부러 다 이름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다 얘기해 주셔가지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 그러니까요.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도 있고 보도된 대로 만약 다 풀려나신다고 한다면, 야, 이렇게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정말 대통령의 이 고유 권한이긴 합니다만 헌법 79조인가요? 79조인가 인정을 하면서도 이런 사면에 대해서 얼마나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분 누가 반론하실까요? 아니, 반론이 아니고요. 사실 이제 사면 그동안에 쭉 보면 사면할 때마다 여야는 자기에게 유리한 논리를 다 갖다 붙여요. 그래서 자기 편 사면해주면 그건 잘 됐다 그러고, 상대편 사면하는 거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역대로 계속 그렇게 왔습니다. 근데 뭐 지금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저는 복권을 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드루킹 사건이라는 것은 선거 자체를 이거를 농단한 거로 이미 본인은 부인을 하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진 부분 아닙니까? 이걸 더 추적해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은 대선의 정당성까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건 더 넘어갔지만,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선거제도를 그 댓글 공작을 통해서 훼손하려고 했던 사람에게 다시 정치를 하도록 복권을 시켜준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건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아마 야당에서는 또 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을 테니까 그건 야당의 비판을 듣도록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야 상관없이 대통령의 사면권은 최대한 자제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불가피한, 그리고 혹은 국민적인 어떤 합의가 있지 않은 사면은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자, 박성민 전 최고. 네, 저는 사실 그 지난번에 이현주 의원님 나와가지고 얘기할 때도 사면 얘기가 있었어요. 대통령 사면이 너무 무소불위다, 너무 강하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 국민적 동의가 쉽지가 않다라는 이야기를 사면 제도 자체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는데 저는 그게 되게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국민통합이라는 명분, 그러니까 여의도 문법에 따른 이 명분에 지독하게 익숙해졌던 게 아닌가라는 저 스스로에 대한 반성을 좀 하면서 사실 지금 우리가 앞에서 나열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 포함한 뭐 조윤선 전 뭐 정무수석 이런 분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병우 뭐 그분도 그렇고, 네. 그분까지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전임 정부에서 소위 말해 죄를 물었던, 죄가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다 줄줄이 사면을 하게 된다면 정말 우리나라가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선거를 치르면서 본인이 어느 정도 졌던 빚을 갚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거기에 여든 야든 그리고 여야 포함해서 국민들이 뭐 박수부대로 동원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김종욱 비대위원님 말씀처럼 대통령의 사면권은 뭐 고유의 권한이긴 합니다만 충분히 자제되어야 되고 신중하게 써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은 솔직히 재판 한번 치르고 유죄 판정 받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사면 복권 이런 식으로 철되면 뭐 크리스마스 사면, 광복절 사면 이런 식으로 때 되면 사면되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전 특권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지나온 역사가 있고 이렇게 온 질서가 있는 것인데 지금 법과 질서를 정면으로 회귀시키는 이런 일을 언제까지 우리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이름으로 받아줘야 되냐 이런 고민이 사실 들더라고요. 네.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네, 김용태 전 최고. 법률 교과서에 보면 그 사면을 대통령의 은혜적 조치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께서 이제 사면을 하려고 해도 김경수 전 지사께서 그 은혜를 거부하려고 하는 그 굉장히 우스운 상황이 지금 발생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는 김경수 전 지사께서 복권 있는 사면을 원하시는 것 아닌가. 역으로. 예. 그걸 달라고 지금 계속해서 양심수를 코스프레 하시면서 편지 쓰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와는 별개로 저는 김경수 지사가 받았던 그 어떤 형이 굉장히 민주주의를 역행하고 회수하는 굉장히 큰 중범죄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와는 별도로 전 이왕 대통령께서 김경수 전 지사를 만약 사면하실 거라면 이왕 은혜적 조치라고 하니까요. 복권 있는 사면까지도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복권까지 포함해. 그래야 받는 사람도 좀 은혜를 입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말 그대로.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약 한 3분 정도 남았는데요. 한 이슈만 다루고 이제 마무리하죠. 이제 예산안이 그 올해 1조 3천억 늘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만 0.8%만 진액 연수를 그친 전장현 요구 예산안. 그로 인해서 이제 전국 장애인철폐연대가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서 오세훈 시장은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죠. 관련론은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씩 전해 주실까요? 박성민 전 최고부터 해주시죠. 저는 전장현 시위에 대해서 국민들의 비판 있다는 거 인정하고요. 예. 그리고 국민들께서 불편을 겪고 계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어쨌든 이 시위의 본질은 장애인의 생활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동권 포함해서 뭐 시설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생활과 이동 이 두 가지 정말 떼어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예. 사실 생존을 걸고 싸우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전장현의 이런 시위는. 그리고 서울시장이 지금 나서서 이런 식으로 뭐 법적 조치 얘기하면서 협박하는 걸로밖에 저는 안 보여요. 그래서 되게 이런 문화가 정치권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거. 그러니까 약자에 대한 혐오를 정치권에서 나서서 스스럼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 행태가 굉장히 부적절하고 이런 것들을 시작했던 사람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정부 하에서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전장현이 다시 시위 재개를 예고한 이유는 이번 예산안에서 전장현이 요구했던 예산안의 0.8%밖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예산 반영 이 안 된 거는 약속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예산을 다 반영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너무 심한 거 아니냐. 0.8%만 증액된 건 거의 안 한 수준과 그렇죠. 다름없다. 근데 저는 여기서 더 문제는 뭐라고 봤냐면요. 지금 여야가 정말 반성하셔야 되는 게 지역구 예산들은 다 너무 잘 챙기셨어요. 정진석 비대위원 63억, 성일종 의원 111억, 장제원 의원 49억, 권성동 의원 35억, 뭐 민주당도 다르지 않습니다. 36억, 뭐 43억 다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들만 합쳐도 전장현 증액한 것보다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들이 뭘 하셔야 되는지 좀 반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태 최고. 뭐 박성민 최고의 말씀 일정 부분 동의하는 바도 있습니다만 저는 전장현이 이런 식의 시위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위 방법을. 지금 이런 식의 일반 시민들의 어떤
불편을 초래하고 그런 것까지 볼모로 잡아가지고 본인들의 의견을 개진하려고 하는 행위가 글쎄요, 저는 민주사회에서 과연 많은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전장현이 뭐 약자이고 이분들이 주목받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선택했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충분히 주목을 끌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는 국민들께 전장현이 뭐 요구하는 그런 것을 공감대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식의 시위 말고 다른 시위를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30초씩 한민수 대변인도. 저는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노동자들이 시위를 했어요. 이제 우리 기자가 가서 시민들한테 불편하지 않습니까? 물어봤을 때 예. 그 다수의 시민들이 불편해야 우리가 불편해야 저분들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그게 지금도 기억에 남거든요. 저도 불편하면 되게 짜증이 날 것 같긴 합니다. 지하철 타다가.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이렇게 말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다. 그러면 정부 당국이나 뭐 서울시도 조금 더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김종혁 비대위원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출근길에 만약에 그 15분, 20분씩 맞고 못 가게 하면 그 출근하는 모든 분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이것들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전장현에 반대해서 다른 그 장애인 단체들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들이 오히려 장애인들의 복지를 감소시키는 것이다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잖아요. 예.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어쨌든 뭐 시위 자체가 폭력적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한판 직감 오늘 여기까지 짚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